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6년 대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13년간의 기출문제를 빅데이터로 철저히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모아둔 시크릿 노트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기업 진단지도 파트 완벽하게 정복해 봅시다. 자, 그럼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구위 바로 휴먼 에러와 인간공학적 인지입니다. 휴먼 에러는 단순히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업자의 행동 원인을 분석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요한 핵심 영역이죠. 오늘 우리는 스웨인, 라스무센, 리전의 에러 분류와 시각적 착시, 그리고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까지 2026년 시험에 나올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휴먼 에러의 분류, 그 첫 번째는 스웨인 학자의 고전적 분류입니다. 이분은 행동 결과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 누락 오류는 해야 할 일을 빼먹는 경우, 예를 들어 스위치 켜는 걸 깜빡하는 거죠. 둘째, 자기 실행 오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로 A 버튼 대신 B 버튼을 누르거나 순서나 시간이 틀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라스무센 학자의 분류입니다. 이분은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행동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째, 숙련 기반은 아주 익숙한 무의식적 행동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망각. 둘째, 규칙 기반은 친숙한 상황에서 매뉴얼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셋째, 지식 기반은 처음 겪는 상황에서 지식을 동원하다 오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표 5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리전 학자의 분류입니다. 리전은 심리적 원인과 의도성을 기준으로 에러를 4가지로 나누었죠. 실수를 입는 의도는 좋았으나 물리적으로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고 망각 랩스는 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반면 차보 미스테이크는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위반 바이올레이션은 규칙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시한 행동입니다. 이 넷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인지 특성과 신호 검출 이론 SD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적 주의로 한 가지에 집중하거나 분할주의로 여러 일을 동시에 하죠. 하지만 무주의 맹시처럼 딴 곳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신호 검출 이론에서는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못 보는 누락과 신호가 없는 데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경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년 출제되는 시각적 착시, 그림과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뮬러, 라이어 착시는 화살표 꼬리 방향 때문에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고요. 폰조 착시는 철길처럼 원근감 때문에 위에 있는 선이 더 길어 보이는 착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겐도르프 착시는 사각형에 가려진 사선이 실제로는 일직선인데 어긋나 보이는 착시입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에서 중요한 양립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는 기계의 설계가 인간의 기대나 상식과 일치하여 오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적 양립성은 물리적 배치, 예를 들어 오른쪽 화구 스위치는 오른쪽에 두는 것이죠. 운동적 양립성은 조작 방향과 기계 움직임의 일치, 그리고 개념적 양립성은 빨간색은 뜨거움, 파란색은 차가움처럼 고정관념에 맞는 설계를 말합니다. 다음은 통제 표시비, 즉 CRB입니다. 이 비율은 조종장치 이동거리를 표시장치 이동거리로 나눈 값인데요. CRB가 작으면 아주 민감해서 조금만 조작해도 크게 반응하지만 미세 조정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CRB가 크면 둔감해서 많이 조작해야 조금 움직이지만 정밀한 미세 조정에 유리합니다. 표시장치는 정확한 수치에는 디지털, 변화 추세에는 아날로그가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2026년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오답 노트 시간입니다. 실제 수험생 80%가 헷갈려하는 기출함정 지문들을 완벽하게 파헤쳐보죠. 리전의 착오와 실수의 차이는 무엇인지, CRB가 작으면 미세 조정에 유리한 건지, 철길 모양 착시가 뮬러 라이어 착시인지, 또 긴급 상황에서는 시각적 표시장치가 더 빠른지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AQ는 리전의 에러 분류 혼동입니다. 의도치 않은 엉뚱한 행동이 차보 미스테이크다? 아닙니다. 의도치 않은 물리적 실수는 실수술입니다. 계획은 맞았는데 손이 미끄러진 거죠. 반면 차보 미스테이크는 처음부터 의도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의 미묘한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FAQ는 CRB 5개념 교정입니다. CRB가 작으면 둔감해서 미세 조정에 유리하다.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CRB가 작다는 것은 조종장치가 아주 민감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기계가 크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세 조정에는 오히려 불리하죠. 둔감하고 미세 조정에 유리하려면 CRB가 커야 합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사다리꼴 착시의 명칭 혼동입니다. 사다리꼴 안에 두 수평선이 같음에도 위에 있는 선이 더 길어 보이는 현상을 뮬러 라이어 착시라고 한다? 아닙니다. 이는 원근과 모판으로 인한 폰조 착시입니다. 뮬러 라이어 착시는 화살표 꼬리 방향 때문에 선의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착시를 그림과 함께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 FAQ입니다. 긴급 상황엔 시각적 표시장치가 청각보다 유리하다? 아닙니다. 즉각적인 비상 경고에는 뇌의 도달 속도가 빠른 청각적 표시장치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 생소한 상황에서의 판단 오류는 규칙 기반 행동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생소한 상황에서 지식을 총동원하다 발생하는 오판은 지식 기반 에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2026년 시험장으로 바로 통하는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배운 휴먼 에러 파트 최종 암기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스웨인, 라스무센, 리전의 분류 기준을 완벽히 매칭하고 리전의 실수와 착오를 정확히 구분하며 시각적 착시와 양립성, CRB의 개념까지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감사합니다.